안녕하세요. 궁금하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왜 공황장애가 발병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의 정보를 찾아보아도 왜 그런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는 것은 찾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야기하는 공황장애의 원인인 신경생리학적 요인들은 어떻게 보면 발병 과정에 가깝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곳에서는 듣지 못하는 이야기, 공황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다루어 볼까 합니다. 공황장애로 정신과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겼을까 하고 함께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일부 환자들은 이를 찾은 후에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겪기도 합니다.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부모와의 이별이나 어머니와의 조기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분석해주는 여러 연구 결과도 찾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런 분리 경험이 공황장애의 발병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어린 시절에 안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이들은 분리불안에 대해 기질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리불안이라는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껴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서는 위협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중 일부는 후천적인 반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를 기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낯선 환경에 마주한다고 해도 어떤 아이는 이 낯선 환경에 엄마와 조금 떨어져 있어도 약간의 불안만 겪으며 견디는 반면 어떤 아이는 잠시도 못 견디고 바로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상황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고 크게 받아들이는 성향을 기질적으로 취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리에 민감한 어린 아이들의 경우 낯선 상황에 반응하는 기질 중에서 위험 감수, 위험 회피의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즉 공황장애에 취약한 아동들의 기질적인 특성은 낯선 것에 쉽게 놀라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불안과 공포들은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마음 안에서 무의식적인 형태로 저장됩니다. 분리불안에 대한 불안과 공포 역시 대부분 어린 시절에 겪게 되므로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며 기질적으로 취약한 경우 그 불안이 더 큰 형태로 뿌리 박혀 있게 됩니다. 분리 경험이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와 같이 트라우마적일수록 더 크게 남기도 하겠죠.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불안과 비슷한 분리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한 자극이 공황장애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라거나 연인과 헤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식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어린 시절 엄마와 분리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분리불안과 비슷한 종류의 자극이라고 무의식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자극이 공황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무의식의 분리불안 경험은 바로 떠올리지 못하거나 혹은 수개월간의 상담에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의식의 분리불안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기에 공황장애 환자들은 전형적으로 반동 형성, 취소, 신체화, 외형화 등의 방어 기제를 이용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게 방어를 합니다. 공황장애 정신분석 치료는 이런 의식적으로 인지되지 않은 무의식의 분리불안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이러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무의식에서 실제적인 파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포가 사실 현실이라기보다 무의식의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분리불안에 취약한 기질적 특성은 공황장애를 발병시키는 여러가지 요인 중 대표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꼭 분리불안 관련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상담사, 주치의와 함께 무의식을 탐구해 나간다면 공황장애가 발생한 요인에 대해서 실마리를 찾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